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적의 작업을 위한 작업 환경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상황이나 작업자 취향에 따라서 작업 환경을 다르게 해야지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다른 어도비 제품과 마찬가지로 프레퍼런스 메뉴를 통해서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레퍼런스에서 사용이 되는 주요 옵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의 프레퍼런스, 제너럴부터 살펴봅니다. 제너럴은 일반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죠. 위쪽에 레벨 오브 언두, 작업을 할 때 작업이 잘못됐거나 이전에 작업했던 작업 구간으로 이동할 때 사용이 되는 언두, 즉 컨트롤 Z 키를 눌렀을 때 사용이 되는 언두의 사용 횟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횟수를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이 언두 횟수 또한 메모리의 리소스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횟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언두는 에디트 메뉴의 언두 리드를 통해서 이전 작업과 이후 작업 구간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히스토리를 사용하면 작업한 내용이 목록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작업 구간을 한 번에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패스 포인트 사이즈는 마스크나 쉐이프를 사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는 포인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값이 5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가령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 때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이동을 하거나 포인트 양쪽으로 나오는 핸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마스크 혹은 쉐이프를 만들어 주죠. 이럴 때 사용이 되는 이 포인트의 크기를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20으로 늘려주면 오케이, 포인트가 이렇게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포인트가 크면 수정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크게 해주는 것이 좋지만 또 지나치게 크다면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Create Layer at Composition Start Time은 컴포지션에 새롭게 추가되는 레이어를 컴포지션에 적용을 할 때 항상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의 옵션을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타임 마커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푸티지의 시작점을 맞춰주고자 한다면 지금의 옵션을 해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제너럴 항목의 나머지 옵션은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프리뷰. 프리뷰는 작업한 내용을 프리뷰할 때의 옵션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패스트 프리뷰를 통해서 프리뷰할 때의 해상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GPU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GPU 기반의 렌더링을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GPU는 CPU가 아닌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렌더링하는 방식인데요. 수다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GPU를 사용하면 애프터 이펙트처럼 그래픽 작업 연산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CPU보다는 GPU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수다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카드는 지금 보시는 차트에 표시된 제품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 GPU 기반의 즉 수다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을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차트에서 설명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십시오. 레이트레이싱이 현재 CPU로 되어 있죠. 만약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경우라면 GPU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가봅니다. 디스플레이 항목에서는 모션 작업을 할 때, 즉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모션 경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는 삭제를 해주고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크기는 좀 작게
작게 해주고요. 지금의 요 레이어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경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까지, 즉 길이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부터는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 경로를 어느 시간까지, 즉 어느 길이까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 모션 패스는 패스를 보여주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 프레임은 모든 프레임을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노모된 키프레임은 설정된 키프레임 개수만큼만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노모된 시간은 설정된 시간까지만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 경로를 보여준다는 것은 역시 시스템의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패스 애니메이션 경로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임포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임포트는 파일을 불러올 때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스틸 푸티지를 통해서 정지 이미지를 불러올 때에 사용이 되는 길이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length of composition은 컴포지션에 설정된 작업 길이만큼 스틸 이미지의 길이가 맞춰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시간은 지정된 시간만큼 이미지 파일의 길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퀀스 푸티지는 시퀀스 파일을 불러올 때의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출력할 때 사용이 되는 아웃풋,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 때 만들어진 파일의 최대 파일 용량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세그먼트 시퀀스 at 파일은 만들어지는 시퀀스 파일의 최대 파일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현재는 700개죠. 이보다 더 많은 수치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치만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세그먼트 비디오 올리 무비 파일 at은 하나의 비디오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용량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옵션은 모두 체크를 했을 때 반영이 되고요. 지금처럼 해제됐을 때는 옵션과 상관없이 파일의 개수를 무한대로 만들어주고요. 파일의 용량을 무한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이번엔 그리드 앤 가이드, 컴포지션 패널이나 레이어 패널에서 사용이 되는 그리드와 그리드 격자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 마진, 즉 작업 안전 영역에 대한 그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라벨은 그리드 가이드에서 사용이 되는 색상이나 각 작업 패널의 고유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타임라인에 적용된 솔리드 레이어의 기본 색깔을 바꾸고자 한다면, 현재는 솔리드 레이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솔리드 레이어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준다면 바꿔준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레벨 컬러는 각각 고유의 색깔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번엔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 애프터 이펙트 CS6의 신기능에 대한 강좌에서 설명을 했듯이 작업한 내용 중에서 렌더링이 거친 영역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는 디스크 캐시와 미디어 캐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이번엔 비디오 프리뷰.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한 내용은 컴포지션 패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외부 장치, 즉 모니터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아웃 디바이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394 DV 포트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IE 1394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선택한 후에는 DV 단자와 작업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모니터 간의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어피런스 항목이 있는데요. 브라이트니스를 통해서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를 클릭하면 기본 밝기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토 세이브가 있는데요. 오토 세이브 항목에서는
작업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해줍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저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업하다가 컴퓨터에 렉이 걸리면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작업 중간중간 파일 메뉴에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또한 단축키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번 작업에 몰두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의 Automatically Save 프로젝트를 체크를 해주면 지정된 시간 간격에 맞게 자동으로 프로젝트, 즉 작업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고요. 이번엔 메모리 앤 멀티프로세싱.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이 되는 메모리, 즉 램의 용량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가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램은 5기가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16기가의 램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6기가 중에서 5기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램의 용량, 즉 메모리의 용량을 많이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애프터 이펙트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동시에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메모리 용량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애프터 이펙트만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면 컴퓨터에 장착된 램을 거의 사용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엔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렌더링 할 때, 작업한 내용을 렌더링 할 때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하면 CPU의 프로세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렌더 속도를 제공을 해 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디오 하드웨어. 애프터 이펙트에서 오디오 작업을 했을 때 그 소리가 출력이 되는 장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출력 장치가 설치가 되었다면 해당 장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세팅을 통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풋은 소리를 받아들일 때 사용이 되는 장치.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웃풋은 출력할 때 장치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출력 장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디오 아웃풋 리매핑. 역시 오디오에 대한 설정이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오디오 파일을 사용을 할 때 그 중에서 스테레오 채널을 가진 오디오 파일을 사용할 때 그 채널의 방향,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채널이 스테레오의 기본이죠. 가령 레프트를 2번으로 바꿔주면 2번에 해당이 되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들리겠고요. 자동으로 라이트는 반대 방향인 1번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라이트를 2번으로 하면 레프트는 자동으로 1번이 되겠고요. 이렇듯 소리의 방향, 즉 위상을 바꿔줄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작업 환경 설정을 위한 프레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옵션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만약 살펴보지 않은 옵션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헬프 메뉴나 해당 서적을 참고를 하십시오.